자,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부터 2차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1학년 때는 함수의 기본적인 개념을 배웠고 2학년 때는 여러분 1차 함수를 배웠고요. 이제 3학년 과정에서 2차 함수를 배우도록 할 거예요. 그렇다면 2차 함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먼저 우리가 알고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죠. 자, 2차 함수라는 것은 실수 전체 집합을 정의역과 공역으로 하는 x에서 y로의 함수, y는 fx에서 y가 x에 대해서 2차식의 모양으로 나타낼 때 우리가 y를 x에 대한 2차 함수다라고 얘기를 하죠. y가 x에 대한 2차식의 모양으로 나타나야 되니까 abc는 상수이고 a가 절대로 0이 아닐 때, 자, 이런 모양으로 나올 때 우리는 2차 함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들, 정의역과 공역을 실수 전체 집합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오는 정의역이나 공역, 그리고 뭐 함수의 그래프, 함수값, 치역, 자, 여러 가지 용어의 정의들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이제 그리고 2차 함수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용어 정의도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2차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함수를 하는데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면 그래프를 이동시키는 모양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2학년 때 여러분이 배우셨던 이동을 시키는 거, 크게 대칭 이동시켜주는 거, 평행 이동시켜주는 거, 그 두 가지 배웠는데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y는 fx로 주어져 있는 이 함수 그래프가 있을 때 이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주면 무슨 변화가 있었죠?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주면 y의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y는 fx, 자, 이렇게 할 수 있었고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주면 반대로 x의 부호가 바뀌는 거였어요. 그리고 원점 대칭을 시켜주면 둘 다, xy가 둘 다 바뀌죠. 마이너스 y는 f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바뀔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 평행이동,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자, 학생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대칭이동은 잘 안 헷갈리는데 평행이동을 조금 헷갈려라 하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하고 이제 절대 앞으로 헷갈려 하지 않도록 합시다.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그러면 x 대신에 x-m 부호가 반대로 가는 거였고 y 대신에 y-n을 대입해서 y-n은 fx-m에 관한 식으로, 자, 이렇게 변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평행이동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거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좌표 평면 위에 y는 fx라는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주어져도 관계 없으니까 자, 뭐 직선이어도 좋고 곡선이어도 좋고 관계 없겠어요. y는 fx라는 직선을 이 그래프를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이 곡선,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한 점을 잡아서 이 점을 이동을 시켜주면 똑같이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전부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이동이 되는 거니까 이쪽으로 지금 n만큼 이동을 하고 이쪽으로 y축으로 n만큼 이동을 해주면 이 점이 지금 x1, y1 이렇게 바뀔 수 있겠죠? 자, 구분하기 위해서 x1, y1 이렇게 써줘야 되겠고 그러면 이 점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점들도 전부 다 지금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점이 지금 이렇게 바꿔지는 거니까 그러면 자, 여기에서 어떻게 된 거죠? x와 x1의 관계는 x에다가 m을 더해서 x1이 된 거고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시켰으니까 y에다가 n만큼을 더해서 이쪽으로 n만큼, 이쪽으로 n만큼 평행이동이 됐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가 y1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얘를 지금 이 그래프에다가 대입을 해줘야 되니까 x1을 여기다 대입하면 말이 맞지 않는 거죠. x1, y1은 요 위에 점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 위에 점으로 이거를 바꿔서 표현을 해주다 보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x가 x1-m이 되고 y는 y1-m이 되니까 x자리에 요걸 넣어주고 이 y자리에 얘를 넣어서 결국 얘를 이동을 시켜주면 y-n이 자 y1-n이
f의 x1 마이너스 m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주고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주면 그대로 대입을 해주는 게 아니라 부호를 바꿔서 반대로 대입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차 함수 중에서 제일 기본적인 모양인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이차 함수 그래프는 어떤 모양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응표를 이렇게 그려서 하죠. y는 x제곱이니까 x가 0일 때 y의 값도 0이 나오고, x가 1이면 y 값도 1이 나오고, 마이너스 1이면 y 값도 1이 나오고. 자, 그러면 0일 때 0이고 요 만족하는, 이 대응표를 만족하는 함수 값들을 좌표 평면 위에 찍어서 만들어진 도형이 바로 함수의 그래프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2일 때 4가 되고 마이너스 2일 때에도 4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2일 때 4가 되고 있고 마이너스 2일 때에도 4가 나오는 자, 요런 그래프고, 그러면 0하고 1 사이에 지금 선생님은 정수값만 했지만 0하고 1 사이에 2분의 1을 대입하면 4분의 1의 값이 나오겠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도 4분의 1의 값이 나오겠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을 더 촘촘히 몇 개를 찍어봤더니 이 2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되는 이런 그래프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양을 뭐라고 그러죠? 포물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는 포물선의 모양이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포물선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 포물선은 지금 원점을 지나고 있죠. x가 0일 때 y가 0이니까 원점을 지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특징이 뭔가 봤더니 y축을 기준으로 해서 y는 x제곱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서로 대칭인 관계에 있죠. 그죠? 그래서 y축에 대해서 그래프가 대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y축을 우리는 대칭축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냥 축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수 그래프에서, 포물선에서는. 그래서 축의 방정식이 무엇인지 그래프를 보고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축의 방정식은 y축이기 때문에 y축의 방정식은 무엇이 되오나요, 여러분? y축은 x좌표가 모두 0이 되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 x는 0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와 이 포물선과 축과의 교점 있죠. 포물선과 축과의 교점을 우리는 꼭지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축의 방정식, 축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포물선과 축과의 교점인 꼭지점을 알아낼 수 있죠. 그래서 이 꼭지점의 좌표가 여기서 원점이기 때문에 꼭지점을 좌표로 원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그래프 모양이 포물선인데 아래로 이렇게 볼록한 모양이다.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를 우리는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래로 볼록한 이러한 포물선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지금 보면 x가 0보다 작은 쪽, x가 0보다 작을 때, 자, x가 0보다 작을 때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모양이죠. 그걸 우리는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x가 0보다 큰 쪽에서는 어때요? x가 증가할 때 y도 같이 증가하는 그런 모양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x가 증가할 때 y도 같이 증가한다. 이거는 그래프를 보고서 분명하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되니까 여기 선생님 따로 정리는 하지 않을게요. 지금 축을 기준으로 해서, 축이 기준이에요. 축을 기준으로 해서 얘는 지금 왼쪽은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고 있고, 오른쪽은 x가 증가할 때 y도 같이 증가하고 있고, 자,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 분석을 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그래프가 지금 아래로 볼록하면서 y는 x제곱이니까 꼭지점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건 없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 함수 값이 모두 이 꼭지점인 0보다는 크거나 같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최소값이라는 건 y값을 얘기를 하는 거죠. 최소값이 반드시 0이 나오고 있잖아요. 최소값은 0이 되니까 이걸 우리가 치역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치역은 y의 범위를 얘기를 하는 거죠. y의 범위, 함수값들 전체의 집합이 치역이니까 이 함수값들은 모두 여기가 나오고 있죠. 0보다 다 크거나 같은 여기가 바로 함수값이 되는 거니까 치역은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 추계방정식 꼭지점, 그럼 뭐 모양은 뭐 금방 알 수 있으니까 패스, 증가감소 모양, 그리고 최소값이나 치역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도록. 자, 그럼 우리가 y는 x제곱을 기본으로 해서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y는 x제곱 앞에 상수 a가 지금 곱해져 있는데 a의 부호에 따라서 물론 2차 함수가 되기 위해서 a는 절대 0이 아니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러면 a의 부호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양수가 되는 대표로는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우리 아까 그렸어요. 그리고 a가 음수가 되는 대표로는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y는 x제곱의 그래프,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나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 좀 전에 대칭이동, 평행이동 공부를 했는데 y는 x제곱, y는 마이너스 x제곱, 이거는 서로 대칭이 되어져 있는 그런 관계예요. x축에 대한 대칭인가요? y축에 대한 대칭인가요? 얼른 빨리 생각을 해보세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x의 부호가 바뀐 게 아니죠. 이거는 마이너스 y는 x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해준 거죠. 그럼 이거는 y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서로 x축 대칭의 관계구나. y는 x제곱의 그래프하고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하고 서로 x축 대칭이라는 거는 금방 알겠는데, 그러면 정말 그런지 아까처럼 우리 대응표는 머릿속에 얼른 그려가지고 해볼게요. x가 0일 때 y는 같이 0이 되고 있고, x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있고요. x가 2일 때 얘는 4였는데 2일 때 여기는 마이너스 4. 어때요? 서로 x축에 대해서 점들이 대칭인 관계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더니 얘는 지금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게 돼서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와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서로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 그러면 아까 y는 x제곱 그래프에서 중요한 것들 했어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에서 축의 방정식은 똑같이 y축이니까 x는 0, 꼭지점의 좌표는 0,0 이렇게 되고 있고, 여기에서는 지금 x가 0보다 작을 때 그래프가 올라가는 모양이기 때문에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여기 x가 0보다 클 때는 그래프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고,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은 자, 이런 모양은 위로 볼록한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겠는데, 그러면 얘는 지금 y는 x제곱에서는 치역이 0 이상이었죠. 모두 y가 0 이상이었고, 마이너스 x제곱에서는 치역이 y는 모두 0 이하로 나오고 있죠. 최대값을 갖는 거고 모두 0 이하의 값을 갖는다 해서 y는 ax제곱에서 a가 0보다 큰 경우와 작은 경우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간단한 개수가 절대값이 1인 것만 우리가 했는데, 그러면 y는 2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는 또 어떻게 되는지, a의 지금 개수가 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y는 2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는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모양을 물어볼 때는 아래로 볼록하다 또는 위로 볼록하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a가 0보다 큰 모양이니까 아래로 볼록하게 되겠는데, 얘하고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 얘하고 비교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x가 1일 때 y는 1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x가 2일 때 y값은 2가 나오게 되죠. x가 2가 되면은 자, 그러면 y값은 2가 나오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 y축에 대해서 대칭 나오는 건 똑같을 테니까 그래프를 그려줬더니 얘가 지금 이런 모양으로 해서 y는 2분의 1 x제곱의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는 얘하고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니까 또 이런 식으로 예쁘게 포물선이 지금 나오게 될 텐데, 그러면 y는 x제곱과 y는 2분의 1 x제곱의 차이점은 a의 절대값이 더 크고 작고의 차이죠. a의 절대값이 더 작은 게 폭이 더 넓게 나오고 있고, 절대값이 더 큰 거가 폭이 더 좁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값에 따라서 포물선 모양의
폭이 결정이 됩니다. 1차 함수에서는 기울기의 절대값에 따라서 기울어지는 정도를 나타냈다면 2차 함수에서는 요 최고차 항의 절대값에 따라서 포물선의 폭, 그러니까 모양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그러면 여기서 절대값이 지금 클수록 폭은 좁아진다라는 건데 여러분이 혹시 의심이 된다면 숫자를 하나만 더 해서 직접 한번 포물선을 그려봐도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까지는 선생님이 굳이 해주지 않고요. 그러면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y는 ax 제곱에서 a가 0보다 클 때 그래프의 모양은 아래로 볼록한 이런 모양이 되고 a가 0보다 작을 때에는 그래프는 위로 볼록한 이런 모양이 되죠. 자, 아래로 볼록하면 항상 최소값을 갖고 위로 볼록하면 최대값을 갖는 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함수 포물선에서 제일 중요한 건 꼭지점 축 정확하게 알면 되겠어요. 자, ax 제곱에서 꼭지점의 좌표는 0,0 원점이니까 빠방 이렇게 되시겠고 축의 방정식 x는 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꼭지점의 x좌표 항상 축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세 번째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폭이 결정된다 그랬어요.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폭은 좁아진다. 자, 이거는 1차 함수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많이 기울어지면서 y축에 가까워졌죠. 얘도 어때요? 폭이 좁아지면 y축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같이 비교해서 기억을 해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y는 ax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그렸고 그리고 플러스 q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했던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기준으로 해서 그 그래프를 어떻게 변화를 시켜주면 이 그래프가 되는지를 정확히 분석을 해주면 되겠고 얘는 지금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평행이동을 시켜주면 되죠. 무슨 축으로 어떻게 평행이동을 시켜주면 이런 그래프 모양이 나오게 되나요? 자, 평행이동 우리 아까 했습니다. 여기서 q를 이항을 시켜주면 y-q가 되죠. y 대신에 y-q가 됐어요. 그러면 y축으로 q만큼 자, y축으로 q만큼 y는 ax제곱을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 시켜준 그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머릿속으로 그래프를 한번 그러면 그려보고요. y는 ax제곱 0보다 클 때 a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클 때 그래프를 살짝 한번 그려보세요.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y축으로 q만큼 그럼 그대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되겠죠. 그러면 자 머릿속에 그려진 그래프를 가지고 선생님 아까 얘기를 했죠. 꼭지점과 축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y는 ax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는 뭐가 나오겠어요? y는 ax제곱을 y축으로 q만큼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0,q 이렇게 할 수 있겠고 그러면 축의 방정식은 자, 축의 방정식은 x는 0 이렇게 되겠죠. y축 변하지 않잖아요. 자, 정말로 그런지 다시 한번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 볼게요. 그래프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게 2차 함수에서는 제일 좋아요. 함수에서는 그래프를 가지고 같이 이용해서 공부를 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직접 머릿속으로 먼저 한번 그려보는 것도 좋겠죠. 자, a가 0보다 크고 q도 0보다 클 때에는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y축으로 q만큼 그대로 평행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꼭지점 0,q 그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x는 0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그렇다면 a가 0보다 크고 q가 0보다 작을 때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q만큼 그대로 y축으로 평행이동을 시켰으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겠죠. 그러면 뭐 꼭지점, 축 이렇게 할 수 있겠고 그러면 자 a가 0보다 크고 q가 0보다 큰 건 다 해놓고선 자 a 0보다 작고 q가 0보다 클 때 자 요런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a가 0보다 작고 q가 0보다 클 때 자 얘는 위로 볼록한 요런 그래프였는데 그걸 q만큼 그대로 평행이동을 시켰으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q 이렇게 될 거고요. 자, a 0보다 작고 q가 0보다 작을 때까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 얘는 패스 이것까지 그려주면 여러분 왠지 졸릴 것 같아요. 자, 패스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 그래프를 우리가 해볼 수 있겠고 그럼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가장 기본적으로 꼭지점과 축은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고요. 여기에서 살짝쿵 치역만 한번 표시해 볼까요? 자, 이 그래프에서 치역은 어떻게 되나요? 치역은 y가 전부 q 이상의 값을 갖고 있죠. y가 q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치역은 지금 y값 그래프를 그대로 보고 꼭지점의 y값
그리고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에 x값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해주면 좋겠고 그러면 자 여기에서 치역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경우 치역은 어떻게 되는 거죠? y가 모두 q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갖는 거니까 y는 q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치역이나 최대값, 최소값 표현해 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까요?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이 그래프에서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는 x의 범위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문제를 쓰다 보니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요거 갖고 해볼까요?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그러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어때요? 축을 기준으로 해서 x가 0보다 더 작을 때 x는 증가하고 있는데 y는 이렇게 감소하는 내려가는 그런 게 되는 거니까 x는 축의 방정식 x가 0보다 작을 때 축보다 더 작을 때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해주면 되겠고 뭐 여기 문제에서도 이것도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이거 안 하고 가면 왠지 서운할 것 같아. 그러면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그래프는 여기에서는 이렇게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는 거니까 축보다 x가 클 때 축보다 x가 클 때 축을 기준으로 해서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다 정리가 되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y는 a, x-p 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까는 y는 ax제곱 플러스 q였고 얘는 y는 ax-p 제곱. 아, x 대신에 y는 ax 제곱에서 x 대신에 x-p가 들어갔죠. 그러면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이번에는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 시켜준 그런 그래프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거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지 여러 가지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교를 해줘야 되겠는데 아까는 y는 ax 제곱을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서 이런 그래프였는데 이번엔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서 이런 그래프가 되더라. 그러면 왜 이렇게도 이런 그래프도 따로 하고 이런 그래프도 따로 하고 그러느냐 생각해봤더니 2차 함수의 일반형이 아까 뭐였어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에서 a가 0이 아니면 우리는 그거를 2차 함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y가 x에 대한 2차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공교롭게 거기서 1차 항이 없는 경우 1차 항이 없이 이렇게 2차 항하고 상수항만 나오는 경우에는 y축으로만 평행이동이 된 그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2차 함수 일반형이 또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x에 대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가 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에는 또 이렇게 x축으로 평행이동을 시켜준 그런 그래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이번에는 x축으로 평행이동을 시켜주면 어떻게?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게 되죠. X축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거니까 좌우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자 머릿속에 그래프 그리시고 꼭지점 좌표 뭐 나오죠? X축으로 P만큼 X축으로 움직여버렸죠. 0,0이었던 꼭지점이 X축으로 P만큼 움직여버렸으니까 꼭지점 좌표 P, 0이 된다면 축의 방정식도 이동하게 되겠네요. 축의 방정식 X는 P 꼭지점 P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주면 되겠는데 여기서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어떤 거 그려볼까? A가 0보다 크고 P도 0보다 큰 자 이렇게 하나 그려주는 게 제일 일반적인 거니까 y는 ax제곱 ax-p제곱의 그래프는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원래 이렇게 되어져 있던 건데 x축으로 p만큼 그대로 평행이동을 시켜서 요거를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 P, 0이 되고 그리고 축의 방정식은 x는 p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자 그래프 하나만 더 그려볼까요? 나머지 것들 a가 0보다 작고 p도 0보다 작고 이런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a 0보다 작고 p도 0보다 작은 그런 그래프라면 y는 ax 제곱 위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가 있었는데 포물선 자 이렇게 있었는데 x축으로 p만큼 음수 방향만큼 x축으로 p 음수 쪽으로 p만큼 이동을 시켜준 거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자 p 쪽으로 요만큼 움직여가지고 이 포물선 예쁘게 나왔네. 자 이렇게 해서 나오겠어요. 그래서 축의 방정식 x는 p 꼭지점의 좌표는 p, 0 이렇게 될 수 있겠고 아까 했던 것처럼 얘는 최소값 자 최소값은 뒤로 어떻게 되는 거죠? 최소값 P, 0이니까 0 이상의 값이죠. Y값은 그대로 0 이상을 갖는 거고 얘는 최대값 0을 가지면서 치역은 0 이하가 되고 이번엔 최소 최대값은 변하지 않게 되겠고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 하나 더 할까요?
자, 그래프 읽는 거 계속 해줘야 되니까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자, x가 증가할 때 y도 같이 증가하는 범위를 구하라 그랬어요.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범위라는 것은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건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찾으라는 거니까 아, x가 p보다 클 때 x가 올라가게 되는 x의 범위, 자, 그래프가 올라가게 되는 x의 범위는 이렇게 x가 p보다 더 큰 쪽에 있을 때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그렇게 되는 거고, 얘는 x가 p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나머지 또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가 두 가지 다 나올 수 있겠는데 그건 여러분이 직접 한번 그려보고 그 그래프를 그려서 여기 지금 했던 것처럼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범위도 찾아낼 수 있는지, 치역을 표현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공부하시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해졌네요. y는 a x-p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복잡해졌긴 했지만 앞에서 우리가 했던 y는 a x-p제곱의 그래프 그대로 거기에다가 어떻게? 플러스 q,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뭐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우리가 y는 ax-p제곱을 기준으로는 설명하지 않잖아요. y는 ax제곱, 자, 이걸 우리가 기본형이라고 하니까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x-p제곱은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평행이동 x축으로 p만큼 그리고 y 플러스 q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 시켜놓은 그러한 포물선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 자, 그렇다면 머릿속에 그래프를 살짝쿵 그려주시고 제일 중요한 꼭지점의 좌표는 0,0이었던 것이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이동했으니까 pq 해서 꼭지점의 좌표 PQ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x는 p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x축으로 y축으로 평행이동 시켰으면 다 평행이동 시켰잖아요. y는 ax제곱은. 그래서 요거 이제 2차 함수에서 정리가 되어져 있는 그런 모양이라고 해서 앞으로 선생님은 요거 y는 ax-p 플러스 q의 그래프를 2차 함수의 표준형이라고 할 거예요. 아까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는 2차 함수의 일반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거하고 비교를 해서 얘는 표준형이다 라고 얘기를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a, p, q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확인해 볼까요? 자, 모두 양수인 걸로 a도 양수, p도 양수, q도 양수인 걸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y는 ax제곱은 원점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인데 그거를 x축으로 p만큼 이동시켜주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죠. 그거를 또 y축으로 q만큼 이동을 시켜주면 다시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p, 여기 q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니까 꼭지점의 좌표는 p, q, 축의 방정식은 x는 p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자, 간단하게 한번 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계속 지금 미지수가 포함되어져 있는 걸로 상수를 지금 했으니까 직접 우리 수 있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y는 2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일까요? y는 2x 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만큼, 자,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죠? x축으로 3이 아니라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 시켜준 그런 그래프죠. 아래로 볼록한 거를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서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y는 2x제곱의 그래프 평행이동,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다시 그것을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서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는 그런 그래프가 되니까 꼭지점의 좌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3, 치역 y는, 자, 치역은 뭐가 되죠? y는 마이너스 4 이상 이렇게 할 수 있겠고,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범위,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클 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진짜로 마지막으로 y는 ax제곱 bx c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우리 일반형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는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 시켰다라고 설명하기가 힘들죠.
이렇게 설명하려면 매우 힘들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여러 가지 모양의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래서 y는 ax-p제곱 플러스 q 표준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표준형의 모양으로 나와 있으면 좀 전에 그래프 굉장히 간단하게 그렸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래프를 간단히 그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표준형으로 바꿔주고 표준형이 어떤 거였어요? 다시 한번 자 표준형은 y는 ax-p 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 x에 대해서 완전제곱으로 만들어주고 상수항을 더해준 거야. 그러니까 완전제곱으로 만들어주는 그거를 이제 그 기본형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자 최고차항을 빼고 x에 대해서 x의 2차항의 개수를 1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었으니까 a를 빼주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c 상수항은 어차피 완전제곱식 만드는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제곱 만들어줘야 되니까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완전제곱식으로 만드는 건 우리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이거 1차항 개수 절반의 제곱을 똑같이 더해주면 되죠. 자, 더해줬으면 다시 똑같이 빼줘야. 자, 똑같이 빼줘야 되는 거죠. 여기 제곱이 돼야 되는 거죠. 2a분의 b의 제곱이니까 똑같은 것을 더해주고 빼서 정리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얘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a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오호 완전 제곱식으로 됐고요.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4a분의 b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됐어요. 자,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건 2단원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근해 공식에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유도를 했기 때문에 그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상수항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통분을 해가지고 그러면 4a분의 b 제곱이 되고 4ac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ac가 되면서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것도 굉장히 익숙한 모양이 되고 있죠. 그랬더니 얘가 지금 결국 끝났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를 빼고 1차항, 2차항의 개수를 1차로 만들어서 1차항의 절반 제곱을 똑같이 더해주고 빼서 정리를 해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자 a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상수항의 모양이 됐으니까 ax제곱 bxc라는 일반형이 표준형으로 변신하는데 성공. 자 변신했다면 여기에서 주어져 있는 식만 보고도 꼭지점의 좌표가 무엇인지 축의 방정식이 무엇인지 바로바로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꼭지점의 좌표는 뭐죠? 2a가 아니죠. 마이너스 2a분의 b 그리고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바로 꼭지점의 좌표가 되고 축의 방정식은 x는 c 어디 갔어? 자,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바로 축의 방정식이 되겠죠. 자 이번엔 우리 마지막으로 y는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의 이차 함수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 이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라 또는 축의 방정식을 구하라 또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라 뭐 치역을 구하라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는 범위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상황에서는 그걸 직접 빨리 해결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일반형으로 나와 있을 때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경우보다는 표준형으로 나와 있을 때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경우가 2차 함수에서는 대부분입니다. 모두는 아니에요.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2차 함수의 일반형이 나와 있을 때에는 표준형으로 바꿔서 해결을 하는 게 훨씬 빠르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일반형이 더 빨리 해결되는 경우가 딱 한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절편을 구할 때. 절편이 무엇인지는 당연히 아시겠죠? 자, 여기서 y절편을 구하라. 그러면 y절편은 q는 아니겠죠, 여러분? y절편은 x가 0일 때 y의 값이기 때문에 표준형보다는 일반형에서 y절편은 1 금방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x절편은 금방 안 보이는데요. 자, x절편은 y에 0을 대입하는데 표준형에 대입하는 것보다 역시 y에 0을 대입하면 오호 이것은 2차 방정식으로 바뀌는 거죠.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또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X절편도 일반형에서 훨씬 빨리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편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닌 이상은 거의 다 표준형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면 되겠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자 y는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을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최고차항의 개수를 빼라 그랬죠. 자, 최고차항의 개수 빼주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것이고,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기 위해서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주고 이렇게 하면 등식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면 등식이 성립하는 거죠. 이거는 자 그러면 여기에서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3의 그래프. 자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오랜만에 마지막 정리하는 거니까 그래프를 한번 살짝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y는 마이너스 2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 시켜준 그런 그래프가 되죠. 자 y는 마이너스 2x제곱 위로 볼록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 시켜주면 그래프는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겠고, 자 여러분 요점의 좌표는 뭘까요? 1 아까 했잖아요. y절편 y축하고 만나는 게 y절편, x축하고 만나는 건 x절편. 얘를 굳이 구하고 싶다면 아까 일반형에서 구해주면 되겠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최종 정리 갑니다. 꼭지점 중요한 자 귀하게 생각해줘야 돼요. 우리의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자, 마이너스 3 아니고 플러스 3. 그 다음에 추계방정식. 자, 꼭지점 나오면 다른 것들도 막 다 나와. 자, 추계방정식 x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최대값을 갖나요? 최소값을 갖나요? 자, 최대값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치역을 구하라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최대값은 3. 자, 최대값은 3. 그리고 최소값은 없다. 최소값은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최소값은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자,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범위를 구하라.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범위를 구하라. 축을 기준으로 해서 축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자, 축보다 더 클 때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는 거고, 축보다 크면 선생님 문제 써놓고도 여기 가면서 잊어버렸네.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건 축보다 작을 때, 축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이렇게 하고, 치역으로 물어본다면 y는 3 이하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2차 함수의 기본적인 모양에서부터 시작해서 표준형으로 완성, 그리고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것까지 했고, 아까 선생님 얘기를 했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꼭지점과 축, 그리고 그래프 정확하게. 그래프를 우리는 읽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고 축이 무엇인지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뭐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게 무엇인지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해서 그래프 읽는 거 충분히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